심사자 이 오늘 같은 그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세대의 그 실사 인증 실사자들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증원이 경인원이 만들어지기는 200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21년이니까 17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경인원은 초반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학번의 교수님들께서 그 운영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그 지금 경영학회장을 맡고 계신 박영렬 연세대 교수님이 이제 그 7, 6학번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다리를 놓고 지금 저는 이제 8, 2학번으로 이제 그 새롭게 어떻게 그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의 그 인증 심사자들의 세대도 이제 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인증하는 과정이 그 퍼실리테이터로서 서로 어떻게든 좀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자 뭐 이런 그 의미로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인증 심사자 워크숍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 한 번 이제 하시면 또 한 번에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의 교육을 받으면 이제 실사자 자격으로 이제 각 대학 인증 심사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2회까지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그 실사를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사 과정에서 서로 인터액션이 있거든요. 미리 몇 번의 경험을 가지신 그 실사자 분하고 처음 나가신 분들하고 이렇게 코업을 하도록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배우고 하면 그 굳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도 그 실사자 교육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두 번 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 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그 김정우 인증원 단장께서 그 인증 단장께서 그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교육하는 내용들 잘 들어보시고 서로 이러저러하게 토론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냥 한 번을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임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50분까지 이 실사자 워크숍이 그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인증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김종우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니까 디스커션을 해서 좀 잘 그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남는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더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차라리 그 오늘 그 이 실사자 워크숍에 참가하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면 좀 얼굴을 다 비춰 주시고 그 서로 좀 인사를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사했던 교수님은 충남대 그 최수미 교수님이세요. 그 최수미 교수님부터 한번 이렇게 그
인사를 해주시고 쭉 서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순희입니다. 저는 전공은 회계학이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변 교수님하고 신충진 교수님, 건국대 교수님은 제가 학회에서 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초면인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신충진 교수님. 준비되시면 그럼 이미영 교수님 계시나요? 아니. 권소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차원대 권수지입니다.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카메라를 꺼두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권소식 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인사드릴까요? 예, 목소리 예. 들리는지 모르는데, 예, 저는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에 있는 변혜영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인증을 받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뭐 회의도 있고 해서 서울에 가지 못하고 우리 부학장님 아마 지금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경영대 학장 맡고 있고요. 예, 오늘 어쨌든 주인공이라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혹시 예, 혹시 예. 예, 안녕하십니까. 건대 신충진 교수입니다. 제가 집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PC는 그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다시 좀 연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들도 국내 경영 인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유익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저 예, 이미영입니다. 예. 제가 이 핸드폰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조작할 줄을 잘 모르나 봐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저 반갑습니다. 저 건국대학교에 있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 뭐 특별한 소개는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신충진 교수님께서 ASB 위원장으로서 아마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충실하게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손성균 교수님 계시나요? 지금 네, 지금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다 연결이 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심사자 워크숍에 참여를 하시면 일단 지금 규정으로는 실사를 갈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이 이제 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교육으로 이제 실사자 자격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른 대학에 가서 이제 실사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닥치면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하실 텐데 지금 보니까 다들 인증을 받으신 대학에서 오신 거니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오늘 뭐 우리 김용우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토론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이제 교육으로 실사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 열심히 토론을 해주시고요. 이제 김정우
인증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경영대 김종우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제 부학생을 맡고 있고요. 경영교육 인증원에서는 인증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증 기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 하면 돼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경영교육 통합 인증 기준 개선안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그래서 가족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토론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40분까지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Q&A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려도 또 별로 좋아지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35분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5분 정도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궁금하신 거라든지 질문하시고 싶은 거는 채팅창에 주셔도 좋고요. 이따가 35분에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발표 자료는 저희가 인증원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 인증 기준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인증 사업을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을 늘리고 MBA까지 늘리고 이래서 그걸 통합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 기준을 가지고 인증 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증 기준을 좀 전문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작업을 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인증받고 있는 학교에서 참여를 하셨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인증 개선안을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인증 기준으로 실제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런 개선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증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려는지 하는 거, 그다음에 판정 기준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하는 거하고 인증 대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인증 기준 쪽에 얘기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인증 기준 개선 작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희 경인원이 갖고 있는 인증 기준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개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가 인증원이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인증의 범위는 저희가 학부에서 대학원 MBA로 늘렸지만 그 틀 자체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국내 많은 대학들이 이제 AACSB도 받고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기준하고 그러면 AACSB하고 실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틀이 그렇게 다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좀 그거를 온라인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AACSB 자체도 기준을 계속 바꿔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작년에 발표된 게 9개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맞춰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증의 문서화도 많고 작업도 프로세스도 길고 그래서 그걸 조금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포스팅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증 기준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학들도 저희 기준이 높아서 많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완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판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 판정을 지금까지는 5년 인증가, 인증나, 탈락 이렇게 4가지로 등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가나 나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QIR 가지고 다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인증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2년짜리 인증을 받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증을 하면서 인증을 추진했던 그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인증, 인증 유보, 탈락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손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인증 프로세스가 저희 기존 프로세스는 거의 인증을 처음 할 때 프로세스랑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재인증은 일단 한 번 인증을 받은 학교니까 두 번째 받을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프로세스를 갖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인 기준안 개편 작업을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기준은 7개 기준이 있고요. 미션, 비전, 목표부터 해서 지속적 개선까지 해서 7개 기준이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2004년에 인증사업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대로 갖고 있었던 틀이고요. AACSB 같은 경우는 인증 기준이 2013년에는 21개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2019년에 15개가 됐다가 다시 2020년에 9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 앤 이노베이션이 한 그룹이 있고요. 이게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러너 석세스 부분이 이제 4개. 예. 그다음에 이제 소트 리더십, 인게이지먼트 앤 소셜 탈 이펙트에서 그게 2개에서 9개의 그런 기준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매핑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기준하고 그러면 AACSB 기준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경영교육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목적도 같고 보고자 하는 대상도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들은 다르지 않고요. 그 측정하는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에서는 다른 면들이 있지만 한국적인 상황들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차이라면 저희가 이제 지속적 개선이라는 항목을 빼서 따로 봤지만 뭐 AACSB에는 그게 특별히 따로 구분해 있지는 않고요. 속에 묻어져 있지만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하고 소사이탈 이펙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는 정도가 다르고 어떤 것들에서 전략이라든지 미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은 아주 1:1 매핑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시언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건 1:1 매핑이 되는 부분도 있고 보면 교수 쪽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수가 리소스 확보 차원에서의 교수 측면하고 AACSB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티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협업이라든지 산학협력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좀 나눈 거 말고는 사실은 큰 틀에서 내용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맞추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저희의 스탠다드들을 재그룹핑하는 작업을 해서 AACSB와 동일하게 9개의 기준으로 저희가 재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7개 기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8개의 또 하위 그룹으로,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62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들은 62개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심사를 해서 충족, 보완, 미흡 이렇게 3개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준의 개수는 9개로 늘리고 그 대신에 하위 영역도 늘었지만
실제로 세부 항목, 구체적으로 심사자가 평가해야 되는 항목은 44개로 줄인 형태로 새로운 개선안을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틀, 그 전체적인 기준 간의 관계를 보시면 교육 방향 및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속적 개선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바꿔서요. 그 AACSB와 같이 결국은 기준 1, 2, 3이 어떤 전략 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학문적 기여와 사회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 다음 장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 9가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1은 미션, 비전, 목표인데요. 요거는 저희나 뭐 AACSB나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AACSB에서는 미션 안에 포지티브 소셜리탈 임팩트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 및 교육 환경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새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디지털 교육 환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걸 이제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물리적 교육 환경과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 게 크게 변화된 기준 2에서 변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2에서 AACSB에는 있고 저희가 빠진 부분은 그 리스크 애세스먼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3은 교수와 직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와 직원 부분인데 전에는 저희가 교수가 따로 있고 직원은 또 따로 있었는데요. 직원하고 이제 그 리소스하고 같이 있었는데 AACSB 기준에 따라서 교수와 직원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스탠다드로 만든 것이 이제 차이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인증 기준 관점에서 인증 준비할 때 보면 교수님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비전임 뭐 이렇게 기타 이렇게 나누는데 비전임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뭐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분이 비전임인지 아니면 기타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좀 그걸 단순화하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냥 전임, 비전임, 강사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 구분을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을 데피니션을 좀 단순화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교수 구분을 좀 바꾸면서 전임 교수 대 학생 비율을 학부 기준으로 전임이니까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임과 비전임 합쳐서 대 학생이었으니까요. 전임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1대 45로 했고요. 이것도 보니까 학교보다 편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권장 사항으로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인증 자격이 없다든지 이렇게 미흡으로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라서 저희 기준 3 관련해서는 교수 구분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AACSB는 뭐 인증 받으시는 학교들은 잘 아시겠지만 4개로 나눕니다. SA, PA, PSP, 뭐 PI 그렇게 나누고요. A 이렇게 나누고 또 참여 교수, 그다음에 서포팅 프로페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 구분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수님들을 전임 강사, 비전임 교수, 그다음에 전임 교수, 비전임 교수, 강사로 나누고 그다음에 학문적 자격과 전문적 자격은 구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PhD를 받으신 분이 학문적 자격,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자격은 이제 공인회계사라든지 그런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을 전문적 자격을 갖춘 분에서 그거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구분을 저희가 AACS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4는 교육 과정인데요.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학교가 교육 과정을 잘 가지고 있느냐,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서 크게 많이 손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수치들을 관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문대학원 같으면 24학점, 뭐 전문대학은 45학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육원 인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인증 기준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강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 많아지고 이러면서 수강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그냥 인원에 대한 수강 인원에 대한 것들도 제외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 4 관련해서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AACSB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은 experiential learning, 그 다음에 lifelong 그 learning mindset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들어온 거긴 한데요. experiential learning이나 뭐 lifelong learning 다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의 인증 기준에 꼭 그것을 아직 심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성과 관리고요. AOL입니다. 이게 대학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를 만들고 그것들을 관리해서 또 우리가 교육 과정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조금 리파인하는 정도의 수준이 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AACSB에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AACSB에서는 이제 동일한 학위가 위치나 교수 방법에 무관하게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가 이거에 대한 개런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MBA를 온라인으로도 하고 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한 경우도 오프라인만큼 퀄리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요새 뭐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준다든지 무슨 뭐 핵심 과목을 들으면 뭐죠? 융합 전공 뭐 이렇게 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한테 서티피케이트 주는 거에 대한 관리, 퀄리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비학위 과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학습 성취에 대한 건데요. 이건 이제 학생의 선발, 졸업생 관리에 대한 건데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자세한 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교수 강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학교가 잘 도와주고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AACSB에 있는 것 중에 빠진 부분이라면 faculty preparednes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달리티라든지 페다고지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는데 다양한 관점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사실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거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칭에 대한 임팩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거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연구 부분이고요. 요건 이제 교수님들 연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니까 협동 연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새로 별도로 다루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집어넣습니다.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뭐 빠진 거는 요 한 가지 정도인데요. 연구 유형이나 분야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은 뭐 혹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뺐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회적 역량에 대한 거를 그 AACSB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겁니다. 제가 35분까지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5년, 2년 인증 나가 있는데 요 가나를 받으면 2년 후에 실사단이 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인증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인증을 실사단이 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인증 보류를 일단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이 보류가 해결이 되면 인증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일단 받으면 5년짜리 인증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인증 프로세스도 재인증 보고서를 좀 단순한 형태로 제출을 하도록 바꿨고요. 여기도 이제 인증 재인증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인증 5년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해서 그것들을 개선한 후에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2년 내에는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판정 기준인데요.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그 하부 영역이 있고 세부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충족, 보완, 미흡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하위 영역 점수가 나오고 그게 또 충족, 보완, 미흡으로 나오고 그걸 또 합쳐서 기준별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 현재 기준으로는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5년밖에 쉽지가 않아서 그것들을 사실은 조금 많이 완화한 기준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기존 거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인증 5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요. 중요한 부분이 인증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 인증을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 인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인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기본 구조는 기관 인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AACSB 경우도 기관 인증입니다. 그래서 학위명에 경영학이 들어가든지 이건 AND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 과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든지 또는 경영학 교수가 직접 참여를 한다면 그거는 그 프로그램은 인증 대상이다. 그래서 인증 대상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제외를 하려면 그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다 달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데 프로그램 인증으로 가자. 이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인증을 못 받는, 참여를 못하는 과목들,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 개선안에서는 기관에서 우리가 인증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뭐 선택하도록 예를 들어서 회계학과는 인증을 받고 경영정보학과는 인증 빠지겠다. 그러면 빼서 또 인증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35분에 딱 시간을 맞춰서 끝냈습니다. 여기 채팅에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특별한 코멘트는 아니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 개선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건대 심충진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인정을 받다가 조금 이렇게 미비했을 때 2년 인증 주는 거하고 이제 이게 보류를 해가지고 2년 내에 다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좀 긍정적인 인정 보류보다는 먼저 2년 정도 짧게 인정을 주고 다시 이제 어차피 이제 보완을 할 테니까 보완을 하면 계속 이어서 5년을 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보류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인정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받고 다시 더 준비해가지고 5년을 받는다. 만약에 2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인정을 보류하는 그 단계를 약간 조금 스트럭처를 좀 하나 더 늘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받고 이거 우리 잘못하면 이제 재인정 안 되고 완전히 준비돼야만이 이제 5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의견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구조가 사실 그런 구조랑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 보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인증 가나가 보류가 아니고요. 사실은 가나 정도 되면 다 인증을 주자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년을 줄이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면 이제 그 학교에서 퀄리티를 높이고 이런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인증을 준비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5년 못 받고 2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고려한 건데요. 한 번 더 저희가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안을 잡은 거고요. 예, 신 교수님 의견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한두 분만 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있으시면 저희 경인원 쪽이나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경인원도 인정기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교육 인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심사위원이 너무 적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셨으니까 꼭 인증 심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추가 지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그 경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증서 수여식입니다. 오늘 인증 대상은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이며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김문섭 부학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여는 임상훈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인증서. 이 대학교는 본 기관이 규정한 경영학 교육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인증합니다. 인증 대상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2021년 5월 26일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원장 임상훈. 잠깐만요. 원래 그 인증서 수여식만 하고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인증받은 대학이 얼마만큼 인증 준비를 많이 했고 그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졌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원래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 다른 그 대학에 계신 분들도 다음에 우리도 인증을 준비할 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도 얻고 또 이제 그 말고도 뭐 다른 이제, 토론들을 통해서 다른 이제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대가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 인증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학부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좀 대학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인증을 받은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원대는 이 부분은 특히 강하다 자랑할 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좀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을 좀 2, 3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강원대는 이렇다 자랑할 거는 이거다 또는 부족한 부분은 이런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부족함이 많은데도 인증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경영대학
내에 경영회계학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학과, 무역학과, 뭐 통계학과까지 여러 학과가 섞여 있는 상태 속에서 경영회계학부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리라던가 경영 학사라는 걸 부여하는 부분에서 교통정리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런 갈등을 아무래도 탁과 경영학 학위를 수여하던 학과에서 인증에 참여하지 않게 됐을 때의 상처라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임 학장님에서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재인증 받는 과정에서는 역시 경영회계 학부 내에서 인증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님과 학부장님, 전공 주임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희 학교 장점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들께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착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인증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들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다 상세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예비 실사자 분들을 이제 오늘 교육하는 그 시간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이제 축하하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늘상 고민이 저희 이제 경인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김정우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게 프로그램 인증이냐 대학 인증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경인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학 인증을 원했죠. 그래서 그 사실 일주기 때는 그 학부만 인증을 했었을 때는 그 저희 한양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경영대 말고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대학에서는 쓸 수 없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과대학에서 뭐 마이크로 경영학과 뭐 또는 뭐 무슨 경영학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학과가 그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그 학과 이름에서 경영자를 빼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패권적인 그런 그거였지만 기분은 좋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그 교육부에서 저희 경인원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 그 학부만 인증하지 말고 대학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원 이제 인증을 준비를 했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특수 대학원까지 그 인증을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해서 이제 이제 특수 대학원, 경영 전문 대학원까지 이제 인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대학원 인증까지 포함하는 게 2주기. 그 다음에 특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까지 포함해서 인증하는 게 이제 3주기 인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이 교육부에서 그 기관 인증에서 프로그램 인증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육부의 이제 요청을 이제 억셉트를 해서 이제 기관 인증에서 이제 프로그램 인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대나 이런 데서 경영자가 들어가도 굳이 공대에 가서 경영자 빼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 이제 경인원은 이 기관 인증에서 이제 프로그램 인증으로 바뀌면서 되게 많은 마이너스 플러스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플러스는 당연히 뭐 그 A 한양대와 같은 특정 대학을 보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그 다음에 경영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까지 이제 다 인증을 받는 거니까 깊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는 학부 인증만을 했었을 1주기에 비해서 2주기에 대학원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대학 그 2주기 인증까지 받는 대학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특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까지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특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까지 포괄해서 인증을 받는 데면 더더욱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는 깊어졌지만 외연은 이제 축소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대학 인증, 즉 기관 인증에서 이제 본연의 프로그램 인증을 이제 하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장애물을 좀 걷자 해서 아예 각 대학들이 우리는 학부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 전문 대학원 과정도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까지 이제 열어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지난 한 15년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증에 대한 피로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해 왔던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3주기 인증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 인증은 굉장히 간소하게 하는 것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우 교수님께서 뭐 인증 기준이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증을 간소화하고 또 인증에 대한 외연을 증가하고 그러면서 대학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사자 예비 실사자 교육을 오늘 받으셨는데 한 번, 두 번 나가면서 실사를 하다 보면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는 실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좀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건의사항이 있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모아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증에 대한 어려움은 문턱은 좀 낮추자라고 하는 게 지금 경인원의 이제 모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감안해 주실 것은 사실 저희 경인원이 잘 나갔을 때는 한국경영학회, 그다음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그다음에 경영대학 대학원 협의회가 3개 기관이 서로 따로따로 경쟁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이 3개 기관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회가 중심이 돼서 경영교육인증원 원장이 경영학회 부회장이 되고 경영대학 대학원 협의회 회장이 또 경영학회 부회장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3개 기관이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3개 기관이 협력하는 이유는 우리 경영학계가 갖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들을 3개 기관이 같이 극복을 해 나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기관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당연히 인증을 하는 저희 기관이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대학은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증이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인증위원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교육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실제 인증 과정에서 이미 인증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고 서로 교육 피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인터액션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인증 심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의 장애를 좀 덜으시고요.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다른 대학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증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시간 귀중한 1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델의 회의 종료? 하는군요. 이렇게.